오늘 교육은 자살 예방 교육 그리고 위기 개입과 관련된 사항을 같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자살에 대한 개념적인 이해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자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다고 생각하시지만 자살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살하면 의도성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자살과 자해가 같다라고 얘기하시지만 자살은 명확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인데 의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WHO에서도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자살에 대한 의도와 동기가 반드시 있어서 스스로를 손상시키게 만드는 행위가 자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자살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서 자살과 관련된 심리학적, 정신적, 생화학적 다양한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렇다고 하면 자살 현황, 대한민국의 자살 문제는 과연 어떤 수준인가라는 것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시면 OECD 국가입니다. OECD 국가 다들 교원분들 알고 계시죠? 흔히들 먹고 살만한 국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몇 위일까요?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분은 1등 이렇게 얘기들도 하십니다. 흡연, 학교폭력, 아동학대, 거의 웬만큼 안 좋은 건 대한민국이 1등을 차지하고 있죠. 근데 좋아해야 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3년 동안 1등을 하고 있었는데요. 2018년 7월 달부터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자살률 2위가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게 대한민국 자살률인데요. OECD 국가 2위입니다. 근데 그냥 2위가 된 게 아니에요. 보통 2위가 되려면 자살률이 감소해야 2위가 되는데 대한민국이 2위가 된 이유는 자살률이 감소해서일까요? 아니죠.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많이 자살로 사망하는 국가가 OECD에 가입 승인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위로 밀려난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살 현황 보면 연도별로 쭉 살펴봤습니다. 2008년도부터 쭉 살펴봤는데요. OECD 국가 중에서 1등 정도 하려면 1년에 몇 명 정도 죽어야 될까요? 도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12,000명 정도 죽습니다. 많이 죽을 때는요. 대한민국이 15,000명까지 죽어요. 이게 몇 년치가 합쳐진 게 아니고요. 1년에 단 1년에 사망하시는 분이 15,000명입니다. 2018년도에 발표한 통계청의 자살 사망 원인을 보면 12,000명 정도 됩니다. 이게 감소한 수치예요. 1년 동안 12,000명이 죽는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더 심각한 건요. 1년 동안 12,000명이 죽지만 사망하시지 않은 분들은 최소 통계로 잡아봤을 때 20배에서 많게는 100배까지 놓고 봅니다. 그럼 자살 시도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많다는 거고요. 더 심각한 건 한 명이 자살로 사망하시게 되면 최소 6명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게 유족이죠. 그 유족과 관련된 아픔을 지금 교육을 받고 계시는 교사분들도 느끼실 수 있다라는 것들이 더욱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요. 선생님들은 이제 뭘 탐색하셔야 되냐면 앞서 보셨던 것들 뭐가 있습니까? 언어적인 위험 징후, 또 행동적인 위험 징후 있죠. 이러한 위험 징후들이 있으면 자살과 관련돼서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내용을 가지고 여쭤봐야 돼요. 언어적 행동적인 위험 징후. 그 다음에 또 살펴볼 거 뭐 있을까요? 여기에는 언급하진 않았지만 상황적인 위험 징후가 있어요. 뭐냐? 상황적인 위험 징후는 이거죠. 갑자기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하던 누군가가 왕따를 당합니다. 가족이 해체됩니다. 또는 아버지가 실직합니다. 내 친한 친구가 죽게 됩니다. 다양한 형태의 내가 예견하지 못했던 상황이 바뀌는 것들. 재난, 재해를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모두 다 다쳤습니다. 근데 일주일 뒤에 사망했어요. 그러면 위기를 겪게 되는 거죠. 그런 위기를 겪게 됐을 때 언어적인, 행동적인, 상황적인 위기를 겪게 됐을 때 자살 위험 징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죽고 싶은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죽으려고 하는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자살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탐색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될 거 5가지. 자, 5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선생님들이 기억 못하시고 걱정부터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선생님 죽고 싶어요.
선생님 제가 유서를 써봤어요. 이런 얘기하면요. 어떻게 진짜 걱정된다라고 얘기하시지만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이제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꼭 5가지 기억해 주십시오. 뭐냐? 자살에 대해서 생각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아, 언어적인, 행동적인, 상황적인 위험 징후를 발견했다. 네가 이렇게 많이 힘든 걸 이야기했는데 혹시 이렇게 많이 힘든 것들 때문에 자살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니? 라고 반드시 자살이라는 얘기를 써가면서 생각에 대해서 여쭤봐야 됩니다. 근데 그냥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라고 하면 위험성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근데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친구들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자살과 관련된 계획을 확인해 봐야 돼요. 자살 생각이 있다. 예.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구나. 라고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요. 이렇게 많이 힘든 것 때문에 혹시 자살에 대해서 계획해 본 적이 있니? 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근데 계획한 적이 있대요. 죽으려고 합니다. 투신하려고 합니다. 목매임 시도하려고 합니다. 또는 약을 먹으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생각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 때문에 더 위험하다라는 것들 선생님들은 체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자살 도구.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자살 도구를 가지고 있다. 약을 모아놨다. 또는 투신하기 위해서 어딘가를 갔다 왔다. 옥상을 갔다 왔다. 어디에 갔다 왔다. 이건 자살 도구를 준비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4번째는 뭡니까? 디데이를 정했느냐. 언제 죽겠다라는 디데이를 정했느냐요. 이번에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죽겠다. 자살과 관련된 생각을 했고 계획을 했고 도구도 준비했고 디데이도 정했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생각하지 못하는 친구들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한 가지 뭡니까? 과거의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친구. 지금 힘들지만 과거에도 이와 유사하게 힘든 친구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가정이든 학교든 개인적 문제든 힘든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때 혹시 과거의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있는데 최근이다. 1년 이내다 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친구들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과거에 자살 시도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요.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25배 이상 위험해요. 이건 뭡니까? 시도하면 시도할수록 위험성은 높아진다. 특히나 최근이면 더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자, 5가지 말씀드렸죠. 자살과 관련된 생각, 계획, 도구, 디데이, 그리고 과거 시도 경험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자살과 관련된 위험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를 선생님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게이트키퍼, 자살 위험성이 높은 친구들을 발견하는 역할, 그 역할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분명히 해내실 거라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